파리의 지성인들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불행이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얘기를 했죠. 지로도나 앙드레지드 같은 문학과 철학의 거장들, 올레누아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주 들렀습니다. 프랑스 문학에서 중요한 많은 운동들이 이곳에서 시작됐죠. 문학과 철학, 정치와 이념이 카페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동양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카페의 지성들을 더욱 자극했다. 프랑스 외교관을 남편으로 둔 리진도 이런 파리 상류 사회의 분위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리진은 극동의 나라에서 온 여성.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주목받기에 충분한 존재였다. 살롱의 여성은 여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살롱의 여성들은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리진은 파리의 사교 모임에서 상류계층과 자주 어울렸고 많은 프랑스인들을 만났다. 어느 자리에서나 리진은 돋보였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리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프랑댕은 이 시기 그녀가 육체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 서구 문명이 가지는 압도적인 위험과 더불어서 그것을 건설했던 주체로서 어떤 그 서양인들에 대한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 혹은 거기에 대한 자기 비하감 이런 것들이 같이 대두가 되는 거죠. 아마 리진이 느꼈던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자 그들의 신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모든 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다. 파리의 여성에 비해 조선의 여성은 작고 초라한 존재로 여겨졌다. 파리를 동경하면 할수록 조선은 미약한 나라가 되었다. 프랑댕은 리진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전한다.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혀 앉은 이 가련한 한국 여인은 너무나 야윈 나머지 마치 장난삼아 여자 옷을 입혀놓은 한 마리 작은 원숭이 같아 보였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꼴랭드 플랑시는 파리에 한국식 규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곳은 프랑스 최고의 동양 전문 박물관이다.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관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한국관을 세운 사람이 바로 꼴랭드 플랑시다. 지금 보시는 곳은 김해 박물관의 한국관입니다. 여기 가구가 몇 점 있는데요. 꼴랭드 플랑시의 수집품입니다. 이 가구들은 1893년 꼴랭드 플랑시가 가져온 것들이다. 그는 한국의 책이나 도자기는 물론 이런 가구들까지 프랑스로 들여왔다. 특이한 것은 남성인 그가 여성용 가구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그는 부드러운 느낌과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바로 한국적 분위기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가구들은 바로 그런 한국적 느낌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가구들은 리진의 것이었다. 그녀를 위해 꾸민 한국식 규방의 물건인 것이다. 스스로를 잃고 방황하던 리진에게 꼴랭드 플랑시는 뭔가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남편이 만든 규방은 분명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리지는 자신도 더 이상 파리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파리의 이방인이었다.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진의 우울증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문화적 환경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예기치 못한 변화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문화 속에서 자신은 결국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의욕을 잃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도 되는데 정신분석학에선 이것을 문화 충격 적응 장애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리진은 이런 종류의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후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파리로 떠나온 지 4년 만에 리진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다. (1896년) 남편 꼴랭드 플랑시가 주한 프랑스 3대 공사로 임명된 것이다. 리진을 만났던 첫 번째 근무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생활이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리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고위 관료가 나타나 리진을 데리고 갔다. 꼴랭드 프랑시는 리진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을 기록한 프랑댕은 리진이 돌아간 곳이 왕실 무희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리진이 몸담았다는 왕실 무희단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네, 이곳은 조선시대 궁중의식에서 음악과 춤을 담당했던 장학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본래 장학원은 서부 여경방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곳으로 이전했고요.